SKT가 최근에 유심정보 유출을 당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잊혀질 법했던 회장님 사생활도 파묘되고 정치권에도 호출되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심에 ISMI, KI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게 털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심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ISMI는 유심마다 붙어있는 고유 아이디, KI는 그 유심의 비밀번호인데요. KI는 핸드폰과 기지국이 같은 값을 공유하고 핸드폰이 ISMI를 기지국에 보낼 때 같이 보내서 보내면 기지국은 KI 기반으로 인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통째로 털렸다고 하니 좀 큰일이 났죠. 그럼 이번 유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시죠. 이번 공격에는 BPF-도어라는 악성 코드가 사용됐습니다. 공격자가 취약한 서버에 이 악성 코드를 심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이 악성 코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그 서버가 패킷에서 트리거를 감지하면 해커가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이죠. 게다가 이 악성 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카라쿠에 떨어지고 나서 빌런 연합에 가입하실 분들은 간단히 돌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SK는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아서 업계에서는 개발자 커리어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돈 많이 주면 능력자들이 많이 붙어있을 테고요. 이 공격 수법이 감지가 쉬웠다면 조기에 발견이 되었겠죠. 이 악성 코드는 실행될 때 이름을 지 맘대로 위장해서 감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킷 감지가 방화벽보다 저수준에 일어나기 때문에 방화벽도 유효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SKT가 이 악성 코드에 무방비하게 당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었던 건 아닌데요. 악성 코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고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SKT에서는 현재 제대로 된 안내 문자도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SKT 가입자가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알림을 보내면 사용자들이 일제히 SKT 홈페이지로 몰려들 겁니다. 이렇게 많은 트래픽이 몰리면 서버가 감당하지 못하고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서버를 추가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 서버들이 모두 다운된 상태에서 새 서버를 띄우면 동시에 띄워지지는 않고 한 개씩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당연히 한 서버는 많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고 바로 다운이 됩니다. 결국 더 많은 사용자가 몰려들어 해결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T는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알림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버를 대규모로 증설하고 충분히 대비한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SKT 입장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이미 일이 터진 마당에. 일단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당장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유심 정보만으로 핸드폰의 제어권을 빼앗을 수 없고 IMEI라는 핸드폰의 고유 번호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이번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격자가 기기 고유 번호나 신분증 사진 등을 추가로 해킹하여 확보한다면 핸드폰의 문자의 인증을 탈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통장 개설, 주식 매매, 코인 선물 거래 같은 게 가능할 수 있는데 특히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의 계정은 더 쉽게 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SKT에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걸로 충분히 보호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핸드폰 기기에는 기기 고유 번호가 각자 하나씩 있는데 유심 정보를 이 기기에 종속시켜서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정책인데요. 하지만 이미 핵심적인 유심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게다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이 불가능한 불편함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고 SK 중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야 통신사의 개책을 믿고 기다려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SKT의 유심 재고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니 유심 교체 외의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 유심이 필요 없는 eSIM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사용한 핸드폰의 유심 인식부가 고장나서 eSIM으로 돌아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eSIM으로 1년 정도 썼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eSIM을 써도 해외여행 시 듀얼심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문자도 받고 데이터도 쓸 수 있고요. 다만 핸드폰이 망가졌을 때 eSIM을 옮기는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유심은 간단히 빼서 다른 핸드폰에 끼우면 되는 것과 달리 말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통신사로 변경을 해서 새로운 유심을 발급받는 겁니다. 2년마다 통신사를 바꾸면서 보조금으로 새 핸드폰을 개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런 방식을 쓰면 꽤나 값싸게 새 핸드폰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방식을 쓰면 고액요금제 6개월간 유지해야 되는데요. 통신비를 지원을 해주는 회사를 다니면 돈이 더 절약이 되겠죠. 약정이 묶여있지 않다면 이런 방식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네요. 또는 알뜰폰 LTE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저는 LTE 알뜰폰 요금제를 오랫동안 사용 중인데 인터넷 속도나 통화 품질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고객센터 연결도 잘 되는 편입니다.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유심을 교체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리겠습니다.